자빠져 자면 이제 끝나는 거지. 이 상용 로그는 가장 많이 쓰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데 밑이 10자리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10자리예요. 여기를 뭐 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 요거는 많이 쓰니까 야 어차피 많이 쓸 거 그냥 생략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 마치 루트에 2를 생략하는 것처럼 요것도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로그가 등장을 하면 아 여기가 10이 생략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상용 로그예요. 근데 왜 상용 로그를 가장 이 밑이 하필이면 10인 로그를 왜 가장 많이 썼느냐? 요거는 우리가 쓰는 수체계상 십진법 있잖아.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요 십진법이나 어떤 진법에 대한 얘기를 깊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고 이제 상용 로그에 관한 몇 가지 성질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 이 상용 로그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 요거 있죠, 요거. 로그 2. 그치? 로그 2가 얼마인 줄 알아요? 생각해봐. 이게 밑이 10이니까 아 10에다가 도대체 어느 정도 거듭 제곱을 해야 2가 나올까를 나타내는 값이 요 값인 거야.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는데 대충 감은 오지 않냐? 이게 1보다 크겠니 작겠니? 작겠죠. 왜냐면 1이면 얘가 10이니까 0보다는 좀 크겠지. 그러니까 0. 얼마인지는 알아. 그러니까 저 들어가는 그 숫자의 값은 정확하게 몰라. 그걸 무리수라고 하죠. 하지만 정수가 얼마 정도 될지 알 수 있어요. 0. 얼마 정도 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요 값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무리수기 때문에 진짜로 소수점 끝까지 다 나오진 않고 근사값 정도는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수학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값을 구해놨어. 그 값을 정리해둔 게 너희한테 준 그 상용 로그 표라는 거야. 그래서 상용 로그 표에 보면 니네 이 표 봐봐. 이게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가로 세로줄 있잖아. 근데 여기 보면 그 가로줄에는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야. 1.0, 1.1, 1.2 이렇게 가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뒤로 쭉 넘어가가지고 뒤에까지 뭐 여기가 9.9까지 있을 거야. 막 가다 보면 9.9까지 있어요. 뒷장 넣은 거 보면 마지막은 9.9에서 끝나요. 그리고 여기 가로줄에는 뭐 있냐면 0부터 1, 2 이렇게 가.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9까지 갈 거야. 여기 뒤에 보면 이 칸이 또 이렇게 나눠진 게 있는데 요건 이제 비례 부분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여기 뒤에는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로그 값 중에 얘의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요 표를 보면 여기의 값이 근사적으로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찾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정수 부분 첫째 자리랑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얘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로그에 1.23이 얼마인지가 궁금해 라고 하면 여기는 요 1.2는 요 왼쪽에서 찾으시는 거고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3은 요 윗줄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여기 딱 있는 요 값 있지? 요 값이 바로 이 값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로그 표를 이용하면 로그 값 중에서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냐면 1.00부터 찾을 수 있는 거야. 1.00, 1인 거지. 여기서부터 값을 찾아서 마지막에 가장 큰 값은 로그 9.99까지 찾을 수 있어. 여기 있는 값은 여기 다 있어요. 알겠죠? 선생님 1.007 이런 건 어떻게 찾습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에 대한 로그 값은 요 뒤에 비례 부분을 좀 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도 소수점 두째 자리 정도까지만 나오고 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구해야 될 거면 이 표를 같이 좀 일부분을 뜯어가지고 같이 줄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얘들아 1.23에 얼마 있어? 읽어봐. 1.23 뭐 있어요? 이거 좀 읽어주세요. 1.23 1.23 찾아봐. 얼마라고 돼 있어? 0. 얼마? 089? 089? 0.99? 0.899? 089? 0.089 08 이렇게 돼 있구나. 0.0899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10이라는 녀석을 0.0899 정도를 거듭 제곱을 하면 이게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 값인 거야? 1.23 정도 나온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알겠죠? 의미가. 뭐 근데 그렇게 어렵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 그럼 만약에 요 범위가 벗어나 있는 로그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나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구했어. 표에서. 이건 어차피 범위 내에 있는 값이니까. 근데 이제 풀다 보면 로그 12.3 이걸 구하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기 없어요. 왜냐면 1부터 9점 몇이 끝인데 이거 10이니까 얘를 넘어가 버리거든. 이건 어떻게 구해요는 만약에 요거를 구할 때 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할아버지들이 표에도 요 값을 넣어놨겠지. 근데 표에는 여기서 끝냈다는 건 뭐냐면 야, 이 값을 벗어나도 이걸 네가 계산하면 이 안의 값으로 충분히 얘를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변형을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녀석을 자릿수를 좀 바꿔보면 이게 로그 안에서 1.23이라고 쓰면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야 얘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릿수가 너무 크면 그 큰 만큼 10을 뒤로 거듭제곱을 이렇게 빼셔도 돼요. 그리고 로그는 두 개로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곱하기 분리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로그 두 개로 그냥 분리시키는 거야. 이건 내가 아는 거니까 그냥 쓰면 찾으면 되고, 더하기 로그 10에 10이잖아. 이렇게 굳이 쓰면 얘는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래서 요 곱하기 10은 상용 로그니까 분리를 탕 하는 순간 그냥 1 정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 값만 찾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값에다가 1 더해주면 요거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간단한 거죠. 그러면 선생님 더 작은 값이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어요. 로그를 봤는데 이 뭐야 0.123인 거야. 이건 또 없어요. 왜냐면 이게 0.1은 없거든. 1.0부터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제 값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뒤에 10을 곱해야 돼. 10분의 1을 곱해야 돼. 그치. 그리고 10분의 1은 10의 몇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걸 또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로그 1.23 내가 아는 값. 그리고 얘는 분리시키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풀리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값에다가 1을 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자릿수가 차이 나면 결국 더하기 빼기의 정수값이 차이 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번거롭겠지만 뭐 어쨌든 0.0899에서 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빼면 요거는 이제 음수 나올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0.0899에서 1 더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상용 로그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자릿수가 안 맞아서 없어요? 맞추세요. 어떻게 맞추냐? 니네가 알고 있는 녀석을 일단 쓴 다음에 맨날 하는 거잖아. 일단 저질러 놓고 용서를 빌어. 뒤 보정해서 풀면 돼. 이렇게 하면 상용 로그 값을 다 찾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역으로 찾긴 하는 건데 그 4번 문제 있죠? 33페이지에 갑니다. 이거가 가만히 이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잘 보세요. 됐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일단 로그에 453과 이렇게 이걸 분리시킬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점이 아니지. 2.3291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먼저 구해보자고. 453은 로그표에 없어요. 알겠지? 이거는 로그표에 있으려면 정수 자리가 딱 한 자리인 수, 즉 4.53 정도는 찾을 수가 있거든. 근데 요거랑 다르잖아. 여기 곱하기 10의 제곱이 들어가야 이제 얘랑 같은 값이면서도 4.53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건 아까 말했지만 로그 4.53 더하기 얼마인가요? 얘는 2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거를 찾아봅시다. 4.5에서 4.5는 여기 왼쪽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3은 오른쪽 라인.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 값은 그냥 표를 보고 0.6561이구나 이렇게 되고, 둘이 더하면 2.6561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변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일단 빼자고. 그래서 로그 K 는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산수 잘하시는 분 여기에서 얘를 빼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나오지 않나요? 마이너스 0. 얼마지? 응? 내가 할게. 됐어. 연말인데 뭐. 해피 뉴 이어. 자, 얼마야? 7. 여기 얼마야? 4, 2. 맞나요? 산수 3. 맞아? 오케이?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0.3270.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잘 보세요. 이게 이제 K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
0점 얼마인 소수들은 양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혹시 뭐 어떻게 찾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이거를 양의 소수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1을 앞에다 뽑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정해 이렇게 플러스 1로 만들고 여기서 0.3270인데 이 녀석을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얘를 마이너스 1로 바꾸는 대신에 이거를 양의 소수로 바꿀 수 있어요. 양의 소수. 왜 사실은 왜냐 이렇게 해야 되는 원리들이 다 있는데 그냥 지금은 소수를 다룰 때는 양수인 소수 상태에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음이면 하나 주세요. 대신에 이 앞에 있는 정수를 하나 줄이고 하나 주면 이게 플러스의 0.6730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로그표를 찾거나 아니면 소수를 다룰 때는 양의 소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아. 이유가 다 있긴 한데 지금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의 소수로 바꿔주세요. 그래야지만 저 표에서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찾는 거예요. 역으로 0.6730 0.6730이 있을 거야. 찾아봐. 어디 있어? 아하 여기 있네. 0.6730 그러면 이게 로그로 바꾸면 얼마란 얘기예요? 로그 4.7 얼마야? 1이야 2야? 뭐야? 미쳤나봐. 여기 또 여기 있고 이거지? 이거죠? 그럼 여기가 1인 거지. 7, 1 됐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더하기 요거만 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거든. 그러면 왼쪽에 로그 K가 얼마인지가 완성이 되는 건데 요 마이너스 1은 로그로 다시 바꾸세요. 이거는 상응 로그로 바꾸면 로그 10분의 1입니다. 알겠죠? 10분의 1이에요. 이렇게 바꾸세요. 그리고 뒤에도 로그 자체잖아. 상응 로그. 그래서 앞에 정수가 있고 뒤에 로그가 있을 때 둘이 더해야 된다. 얘마저도 로그로 그냥 바꾸면 돼. 무조건 어떤 숫자든 로그는 다 바뀔 수 있거든. 4.71 둘이 합치면 얼마입니까? 로그 0.471이지. 그래서 왼쪽을 봐. 왼쪽은 로그 K, 오른쪽도 로그 0.472. 그럼 당연히 K가 얼마란 얘기야? 0.47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좀 귀찮긴 하겠지만 결국은 관건은 이렇게 해서 계산된 값을 다시 로그로 바꾸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로그로 바꾸려면 소수 부분을 표에서 찾아야 되거든. 근데 표에는 양수값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양수로 바꾸세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정수 부분인 거고 이게 이제 소수 부분이 된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구체적으로 뭐 계산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4번은 그렇게 푸시고 첫 번째 기본적인 사항이 뭐냐면 이 로그표가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두 개 정도만 딱 주어질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그 2랑 로그 3을 주거든. 표에서 찾아보면 2.0하고 0 찾으면 이렇게 돼 있고요. 3.0하고 0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니네가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로그 2랑 로그 3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누가 필요하면 로그 4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로그 5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로그 6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로그 7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로그 8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로그 9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로그 10은 그냥 1이니까 안 해도 돼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요 값이 문제에서 필요로 할 때가 있거든. 얘네 둘만 줘놓고 이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하느냐? 표도 없는데. 얘네 둘로 만들어서 쓰는 거야. 얘는 2의 몇이에요? 제곱이죠. 여기 앞으로 툭 나가니까 사실 얘는 여기다 몇 배 한 거야? 2배. 그러니까 이거 2배 하면 돼. 외우는 게 아니야. 어떻게 만드냐면 보면 돼. 0. 얼마예요? 60, 20. 그치? 만들어 쓰는 거야. 아까 로그 5는 누구랑 친구라고 그랬지? 로그 5의 친구, 베프, 로그 2. 그래서 너는 1에서 로그 2를 뺀 것과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너는 1에서 로그 2. 로그 2가 0.3010이니까 얼마예요? 0.6990.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로그 6은 어떻게 구해요? 쟤네 둘을 뭐 하면 돼? 더하면 돼요. 그죠? 더하면 로그 6 되잖아. 곱해지면서. 그래서 얘는 0.7781. 로그 7은 문제에서 줘야 돼. 이거는 내가 못 구해. 이거는 그냥 필요하면 제시한다. 못 구해. 이건 방법이 없어. 로그 8은 로그 2의 몇 제곱? 세제곱이니까 3배 하면 되지. 그래서 0.9030. 이거야 뻔하지. 이거를 2배 한 게 3의 제곱이니까 0. 얼마입니까? 9, 5, 4, 2.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 쓰시는 겁니다. 괜히 또 뭐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야. 그냥 만들어 쓰세요. 어쨌든 이게 기본 베이스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
큰 숫자를 이제 큰 숫자에 대한 정보를 찾을 건데, 그러니까 로그가 우리가 다루는 숫자가 상용 로그다 보니까 이 5의 15제곱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게 얼마인지를 몰라요. 계산을 직접 해봐야 되잖아. 근데 상용 로그를 통하면 이 녀석이 몇 자리 수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몇 자리 수인지만 알아도 이게 얼마나 큰지가 대충 감이 오거든. 거기다가 맨 앞자리 숫자가 얼마인지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어. 상용 로그를 통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 지금이야 컴퓨터에다 탁 넣으면 컴퓨터가 진짜로 5의 15제곱을 한단 말이야. 계산을 빠른 속도로. 근데 예전에는 이걸 직접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달에다가 우주선 쏴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 계산하고 있어. 그래서 로그를 이용해서 근사치를 계산한 거야. 물론 되게 디테일하게 구했겠지만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보는 거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숫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자리인지,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도대체 얼마인지를 구해볼게. 근데 이거는 되게 단순해. 첫 번째 이거야. 로그를 씌운다. 잘 들어야 돼. 그냥은 못 구하니까 로그를 탁 씌우는 거야. 두 번째, 로그 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그 계산된 값을 다시 로그로 바꾼다. 이게 중요해. 다시 로그로 바꾼다. 이 역연산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로그를 먼저 씌워가지고 로그 값을 열심히 계산하시고요. 그 계산된 로그 값을 다시 로그로 바꿔주는 거야. 이 메커니즘을 따라가시면 돼요. 한 번 해볼 테니까 그냥 잘 들어. 별것도 아니야. 뭔 소리인지 그냥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 자, 갑니다. 5의 15제곱이 너무 힘들어. 왜냐면 진짜로 15제곱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쟤를 로그에다가 넣을 거야. 이걸 로그를 씌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 로그라는 이 장치는 이 진짜로 거듭 제곱을 하는 거를 요 앞으로 이렇게 곱하기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거듭 제곱이 곱하기가 되는 거야. 15번 곱할 거를 한 번만 곱하게끔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우리는 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그 5의 값은 내가 이미 알고 있거든. 아까 로그 5의 값이 얼마였어? 요거였잖아. 그쵸? 물론 이제 근사값입니다. 여기 뒤에가 계속 가지만 툭 자른 거야. 요걸 이제 계산을 해요. 15 곱하기 0.6990. 이거는 문제로 나오면 진짜로 소수점 곱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자신을 불러내셔가지고 열심히 곱하시면 돼요. 요 계산해보면 699, 그 다음에 15를 이렇게 소수점 무시하고 일단 곱합니다. 얼마예요? 9545, 4, 9545, 4, 53, 34. 틀리면 말해줘야 돼. 699. 이렇게 곱해 더하면 되죠. 이거 못하면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쵸? 그리고 여기 원래 소수점이 우리 요거는 그냥 버리고 했으니까 요 내가 계산에 참여시킨 거에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의 소수점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꼭 찍어주면 돼. 완벽하게 맞는 거지.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10.485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일단 잠깐 봐봐. 이 상용 로그 값에 내가 이걸 집어넣었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정보는 얘의 정보인 거야. 5를 15제곱한 거. 근데 이 값은 이 값이 아니에요. 이거에 로그를 씌웠을 때 변형된 값인 거야. 그러니까 무식하게 얘를 15제곱 했더니 얘가 10.485가 나와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로그를 적용한 값인 거지 진짜 얘의 값이 아직 아닌 거야. 여기까지 일단 구한 다음에 잠깐 뭘 보냐면 이거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10이 정수 부분인 거지. 얘가 소수 부분인 거거든. 선생님 이거를 뭐하러 이렇게 번거롭게 귀찮게 봅니까인데 나중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이 계산 결과에 어떻게 습수되는지를 좀 관찰해 보면 그냥 이 값 딱 구해서 결과값을 바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이 10, 소수 부분이 0.485 요것만 일단 체크해 놓고 자 이제 다음 과정 갑니다. 지금 값을 구했잖아요. 다시 로그로 바꿔요. 근데 로그로 바꿀 때가 중요한 거야. 잘 보세요.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했잖아. 그러면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대로 로그로 바꾸시고요.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대로 로그로 바꾸는 겁니다. 각각 가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로그로 바꾸면 잘 보세요. 10 플러스 0.485인데 이거를 다시 로그로 바꾸고 이거 되게 쉬워요. 로그 밑이 지금 10인 거잖아. 10이 로그 상응 로그로 바꾸면 여기 10의 몇 제곱이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10이라는 걸 내가 상용록으로 다시 바꾸면 이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얘가 만약에 11이면 여기 11, 여기가 5면 여기 5 이렇게 되는 거지. 당연한 겁니다. 얘가 1로 들어간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걸 계산을 일일이 안 하고 한 번에 풀 수가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데 이게 문제야. 이게 로그로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나요? 없어요. 표라도 있으면 표에서 열심히 0.485를 찾아가지고 표에서 쓰면 대박이야. 이거 제대로거든. 근데 이 값을 정확하게는 몰라. 문제에서 그래서 진짜로 얘가 숫자가 얼마인지를 다 구해라 이게 아니야. 맨 앞자리 숫자 정도만 구해서 이런 얘기니까 이 녀석을 로그로 바꿀 때 정확하게는 바꾸는 게 아니야. 로그로 근사값을 취하는 거지.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이 녀석이 얘네들 중에서 어느 범위에 들어갔는지를 찾는 거야. 여기 로그 2가 0.301거기거든. 이거 0.485다. 로그 2보다 커요, 작아요? 얘가. 로그 2보다 크죠? 그 다음 가봐. 로그 3보단 커요, 작아요? 크죠? 로그 4보다는. 작지? 그치?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는 이 정도는 알 수 있어. 아, 얘가 로그 3보다는 크지만 0.485가 로그 4보다는 작겠구나. 이 정도 알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얘를 어떤 것까지 가정할 수 있냐면 아, 이거는 상용록으로 바뀔 때 로그 3점 얼마보다는 크고 로그 4보다는 작으니까 이게 3점 얼마 정도 되는 값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다고. 다시 한번 말한다. 이 녀석을 로그로 바꿀 때 표가 있으면 직접 표에서 찾으면 완전 대박인 거야. 완벽하게 얘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 환경이 아닐 때는 저기는 로그 2와 로그 3을 기반으로 한 첫 자리의 로그, 요 정수 첫 자리의 로그로 대충 얘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확인했다면 요 앞자리인 3을 확인하셔가지고 아, 이 로그는 로그로 표현할 때 앞에는 3이 확실하구나. 여기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도 로그로 바꿨고 얘도 로그로 바꿨지. 얘만 신경 쓰면 돼. 그래서 요게 얼마냐가 누굴 결정하냐면 얘를 결정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는 이제 로그에 여기 첫 자리인 요 리스트를 보셔야 돼요. 검색한다 그래. 이걸 검색해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골라서 여기다 이제 매겨주는 거야. 다 끝났어. 잘 봐. 그럼 로그로 바꿨으니까 이걸 결합합니다. 한 덩어리로 이제 드디어 결합을 해보면 로그 잘 봐야 돼. 얘랑 곱하기 되지. 근데 이거는 무조건 10의 거듭제곱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땅 곱하는 그 순간 3이라는 그 숫자 자체는 안 변해요. 소수점이 뒤로 몇 칸이 밀려. 10칸 쫙 밀리는 거야.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완벽한 10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상용구에서는 뒤에는 요 숫자의 수 배열은 건들지 않습니다. 단지 소수점만 건들면서 자릿수만 변동을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변동을 주는지까지도 알아야 된다. 기존에 있던 요 소수점은 여기에 정수가 딱 하나 있거든. 그래서 이건 한 자리 숫자야. 지금 한 자리 숫자. 이게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인 숫자거든. 근데 이걸 땅 곱하는 순간 뒤로 얘가 10칸이 밀리잖아. 그럼 정수 부분이 몇 칸짜리가 돼요? 11칸이 됩니다. 10칸이 아니야. 11칸이 돼. 원래 한 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수만큼 소수점이 뒤로 밀리면서 하나 플러스 요거 10. 그래서 11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그냥 멍 때리면 안 된다. 여기는 3이 유지되고 숫자들이 겁나 뒤로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소수점이 어디 찍히냐면 어딘가에 찍히겠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요렇게 되는 자릿수가 기존에 있던 한 자리에다가 여기 지수였던 요 10이 더해져서 11자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정수 부분 있죠? 요 정수 부분 아까 요 정수 부분 있지? 요 정수 부분에 하나가 더해지는 거야. 알고 있으면 편해요. 아, 정수 부분에 결국 하나가 더해지는 자릿수로 완성되는구나. 그리고 맨 앞자리 숫자는 얼마예요? 3인 게 확인이 되지 지금 여기가.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야. 처음에 우리가 로그 15의 5의 15제곱의 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직접 계산이 안 돼서 로그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구했어. 근데 이 값은 아직 얘의 값이 아니라 로그의 값인 거야. 나는 요거의 값이 궁금하니까 이거의 포맷을 로그 형태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다시 지수 부분, 정수 부분 따로, 소수 부분 따로 해서
로그로 바꾼 다음에 합쳤더니 이렇게 되면 결국 얘가 되는 거야. 요게 요건 거라고. 근데 앞에 로그 있고 얘도 똑같이 로그 있어야 이 값이 이거라고 등호관계가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요 삼각형이 얘예요. 얘. 요거예요. 요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아, 5의 15제곱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맨 앞이 10으로 시작해서 우르르르 가가지고 소점이 뽕 찍히는 여기가 무려 몇 자리 숫자? 11자리 숫자가 되고 맨 앞자리가 3인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근사값이긴 하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완전 대박인 거지. 이렇게 풀어냅니다. 알겠죠?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어. 외우게끔 문제로 복잡하게 나오지도 않아. 이거의 그 주 포인트는 내가 구하기 힘든 거듭제곱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로그를 씌워서 값을 일단 구해 놓은 다음에 정수 부분을 따로, 왜 따로 해야 이게 10의 거듭제곱이 예쁘게 생긴다고. 뒤에 있는 소수는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표가 있지 않는 한. 표가 있으면 직접 구하고, 표가 없으면 저기 있는 저 리스트에서 맨 앞자리 숫자가 얼마인지까지만 구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더하면 얘랑 곱하기가 되니까 결국은 정수 부분이 하나였던 거에 요 정수 10인 녀석 있지? 요게 곱해지면서 뒤로 10자리가 밀려서 한 자리 원래 있던 거에다가 이 10만큼 뒤로 밀려 11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11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맨 앞자리가 3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얘들아, 이거는 되게 큰 숫자야? 되게 작은 숫자야? 되게 작아요. 50을 5제곱 해가지고 그걸 분모해서 나누면 이게 도대체. 근데 작은 거는 잘 봐. 큰 거는 뭐 이제 10자리, 예를 들어서 큰 숫자는 뭐 3자리 숫자, 4자리 숫자, 5자리 숫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런 숫자들 있잖아. 작은 숫자 중에 읽는 법이에요. 이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숫자 이렇게 읽어. 만약에 0.03 이거잖아. 이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숫자. 알겠지? 0.000749 이런 거는 몇 자리 숫자라고 물어보면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숫자 이렇게 읽어요. 숫자를 읽을 때. 그래서 아마 보기에도 뭐 자릿수 물어보다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거야.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소수점을 읽을 때는 요 앞에 0이 계속 나오다가 이거는 그냥 자릿수가 그만큼 작다라는 뜻이고 실제 숫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이게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읽어주면 그게 이제 자릿수를 읽는 방법인 거야. 어쨌든 지금 한번 빠르게 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값이 크니까 로그를 씌워요. 그래서 50분의 1에다가 이게 5제곱인데 요거는 5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니까 5의 로그 50분의 1이지. 근데 이 50분의 1의 요 1은 어떻게 해요? 이 50분의 1은 50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러니까 이게 계산 좀 귀찮지만 마이너스 5의 로그 50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로그 50도 계산해야 되니까 로그 50은 2분의 100이라고 해도 되죠. 2분의 100. 2분의 100이면 로그 100 빼기 로그 2. 그치? 그러면 로그 100이면 2 마이너스 로그 2라고 해도 괜찮지. 이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 값은 이걸 구한 거고 요것만 이제 숫자로 갖다 넣어주면 얼마였어요? 로그요. 0.3010이니까 마이너스 5에 2 마이너스 0.3010. 이거 계산하시는 분 빨리 해보세요. 1. 얼마입니까? 6990. 근데 마이너스 5를 또 곱해봐. 그거 얼마야? 마이너스에다가 해보자. 5 곱해 9, 5, 45 9, 4 올라가고 4, 8인가? 맞죠? 8495. 근데 여기서부터 사용했으니까 소수점 뒤로 셋째 자리가 밀리니까 8.49. 여기까지 돼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 계산값을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했는데 이게 일단 잘 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0.495잖아. 이거는 10의 거듭제곱인 로그로 바꿀 거고 이거는 로그 값으로 바꾸는데 여기 있는 로그 값의 결과가 전부 다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음수는 못 써요. 그럼 이걸 양수로 바꿔놔야 드디어 얘로 찾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를 하나 더 줄이고 여기다 1을 빌려주고 뒤에를 양의 소수로 맞춰줘야 돼. 그래서 귀찮겠지만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소수를 양수로 만들고 나서야 로그 값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마이너스 9에다가 더하기 0. 얼마지? 50? 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만드는 거야. 양수로. 그것만 생각해. 아, 양수로 만들면 되는구나. 얘는 음수여도 돼요. 얘가 양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를 로그로 바꾸면 상용 로그 10의 어머 마이너스 9제곱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너를 로그로 바꾸면 표가 있으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지만 표가 없어요. 이게 어디 사이에 껴있는지를 관찰해 보면 여기 사이에 껴있습니다. 어디야? 그치? 로그 3 다음에 로그 4가 0.6020이니까 아마 로그 3, 로그 4 요 사이에 껴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로그 3과 로그 사이에 껴있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로그로 바꿨을 때 3. 얼마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돼? 됐어? 그러면 아까는 얘가 양수였으니까 얘가 뒤로 뚜루룩 가면서 값이 엄청 커졌는데 요건 마이너스니까 얘가 어디로 가? 요 앞으로 밀려요. 앞으로 밀립니다. 그럼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몇 칸이 앞으로 가는 거야? 9칸이 가지.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된다. 이게 앞으로 그렇게 곱해내면 0.0이 계속 깔려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3이 등장을 하거든. 근데 여기 있었던 소수점이 이렇게 가서 얘가 몇 칸을 간 거지? 9칸.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9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 하나는 3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0은 몇 개인 거예요? 8개입니다. 그쵸?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거는 소수점 몇 번째에서 3이 등장하는 거야? 9번째. 알겠어요? 9번째.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여기 있는 마이너스의 정수 있지. 요 마이너스 뺀 정수. 요게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돼서 소수점 그냥 그 9, 9째 자리. 9, 한글로 써요. 9번째 자리에서 드디어 0이 아닌 숫자가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는 게 9번째. 그리고 맨 앞자리 숫자는 누구예요? 3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 지금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냐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값 계산하고 로그로 바꿀 때 마지막 하나 음수는 못 써요. 양수로 바꾼 다음에 가서 쓰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헤이구구 정리하고 갑시다. 이 5번 유형은 별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용 로그를 다루다 보면 이 결과값 있잖아요. 이 결과값이 예를 들어서 뭐 4.24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걸 정수 부분이라고 하고 이걸 소수 부분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4 플러스 0.24인데 현재 교과 과정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지만 이게 만약에 음수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0.24란 말이야. 근데 소수 부분은 엄밀하게 따지면 음인 상태는 소수 부분이라고 하질 않아요. 양으로 바꿔야 그걸 소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1보다 작지만 양인 소수 부분을 우리가 진짜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얘를 하나 더 줄이고 여기다 하나를 빌려줘가지고 여기를 양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야. 0.76 정도.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소수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정수 부분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우스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우스 로그 A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정수 부분이 나오는 거고 소수 부분을 보통 표현할 때는 원래 있던 전체 숫자에서 요 부분을 빼는 거야. 이렇게. 이걸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아 로그의 정수 부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빼져 있으면 아 이건 로그의 소수 부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당연한 거고. 어쨌든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잠깐 생각해 보면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인데요. 여기 보면 두근의 합이 나오잖아요. 근데 두근의 합이 4분의 얼마냐면 11이거든. 근데 이게 두근이라는 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니까 그걸 합치면 두근의 합이 4분의 11인 거야. 그래서 로그 A라고 하는 게 정수 부분이 있고 이렇게 소수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합쳐진 게 얘잖아요. 그러니까 두근의 합 자체가 로그 값이 그냥 툭 떨어지는 상태인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 2점 얼마예요? 2 플러스 얼마지? 4분의 3이니까 요게 정수 부분이 2인 거고 소수 부분이 요거인 거예요. 이렇게 딱딱 지정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두근이 그냥
합을 알지만 실제로는 두근을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 상태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K는 두근의 곱인데 두근의 곱은 4분의 K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로 두근은 이제 정수 부분이 한 근, 소수 부분이 한 근이니까 이랑 얘가 두 근인 거죠. 그래서 곱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답이 결정이 돼서 K 값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이렇게 이제 합과 곱으로 뭐 두근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해석하는 문제니까 이 정도만 그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다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우스를 이렇게 씌운 게 2란 얘기야. 그치? 근데 우리 이렇게 되면 로그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가우스 값이 2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건 2점 얼마거든.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 좀 예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표현한 게 가우스로 표현되기도 하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범위가 잡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범위가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한편 여기 보면 이 로그 x 제곱이랑 로그 x 5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대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얘보다는 얘가 좀 크죠. 왜냐면 이게 앞으로 넘어가면 얘는 로그 x의 2배고 얘는 로그 x 5배니까 얘가 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제곱을 하는 거야. 로그 x의 5에서 얘를 빼는 거야. 왜 빼요라고 하면 이걸 빼면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소수 부분이 날아가거든. 그치? 이 소수 부분 소수 같으니까 소수 부분이 뭔지는 몰라도 얘랑 빼면 소수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수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같은 무리수가 등장을 하면 둘이 그냥 빼요. 둘이 그냥 빼면 아 이게 정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진행을 좀 해보면 이걸 계산할 수가 있다고. 5가 앞으로 나가고 2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빼면 이게 3 로그 x의 3이 앞으로 나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수인 거야. 선생님 근데 정수라고 해서 이게 무슨 정수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정수이면서도 뭐가 되냐면 이것 때문에 범위가 잡혀요. 그렇잖아. 이것 때문에 범위가 이렇게 잡혀. 그래서 여기다 333 곱하면 아 얘가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얘가 9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정수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3 로그 x가 얼마인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6도 되고요. 7도 되고요. 8도 되고 9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로그 x를 구하고 싶으면 마저 3을 넘겨서 나눠주면 되거든. 얘는 2, 얘는 3분의 7, 얘는 3분의 8이죠. 그리고 x 값을 구하고 싶으면 로그로 x 값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x가 그럼 뭐가 되느냐? 10의 2제곱, 2가 되려면 10의 2제곱이면 되고 그 다음에 10의 3분의 7제곱, 10의 3분의 8제곱 이렇게 해서 x 값 3개. 그래서 이거를 뭐 가끔 뭐 곱하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직접 쓰라고 할 때도 있고 상태마다 다르니까 알맞게 이제 찾아서 쓰시면 돼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의 값을 모두 곱하세요라고 했으니까 곱합니다. 그럼 결국 얘랑 더해지는 거죠. 이거 통분은 이거 괜히 약분했네, 그치? 그냥 그대로 놔두면 더하기 편했을 텐데. 그래서 10의 3분의 21 이렇게 해서 약분도 되네요. 그러니까 10의 7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문제예요. 아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는 말은 빼서 정수가 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하기 전에 잠깐만 요거 좀 보세요. 만약에 로그 A가 값이 나왔는데 이게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수 부분이라는 건 엄밀하게 따지면 음수는 안 됩니다. 이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데 이게 0이 될 수도 있긴 해요. 소수 부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수에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잘 보세요. 이게 1일 수는 있다 없다. 절대 없지. 이게 1일 수가 없어. 그러면 소수 부분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잘 보세요. 만약에 그 로그 A에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소수 부분하고 로그 또 B가 있어요. 이거에 또 소수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방금처럼 빼면 정수인데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소수 부분하고 이 소수 부분을 합쳤을 때 이 합이야. 합이 딱 1로 세팅된대. 그러니까 얘가 뭐 0.7이면 얘는 0.3, 0.2면 0.8 이런 식으로 소수 부분이 더해져서 딱 1이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보세요. 합이 1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무슨 말도 있냐면 이 소수 부분이 0일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0이면 얘가 얼마여야 돼? 무조건 1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소수 부분은 기본적으로 0이 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두 개의 로그의 소수의 합이 1이면 하나가 0일 수가 없어. 왜냐면 나머지 하나 그러면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말 합이 1인 건 안에는 소수 부분은 0이 안 된다라는 말이 깔려 있는 거야. 이렇게. 절대로 0이 안 된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거 혹시 소수 부분이 0인 놈 아니야?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소수 부분이 0이란 얘기는 이 로그의 값이 소수 부분이 없는 완벽한 정수로 딱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고. 요 경우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생각을 못 하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입니다라니까 바로 우리 이제 부등식의 범위로 갑시다. 얘가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며 그리고 얘가 이제 3보다는 작은 상태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제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의 소수 부분하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이니까 빼면 안 돼. 이건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더해줘. 그러면 적당히 소수 부분과 적당히 소수 부분이 더해지면서 소수 부분이 완벽하게 1이 돼서 올라갈 테니까 이게 이제 정수로 딱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요거 좀 계산해주면 2가 앞으로 나가서 둘이 합쳐지면은 3 로그 x가 되는 거잖아. 이게 정수가 돼야 되긴 하는데 범위가 있어야 정수가 얼마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으로 요 범위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x값을 먼저 이제 계산을 하는데 자 보세요. 요게 이제 3 로그 x가 정수여야 되니까 3 로그 x 값이 뭐뭐뭐 가능한 거야. 6도 되고 그다음 또 뭐도 되지? 그렇죠. 7도 되고 또 뭐도 돼요? 8도 돼요. 그렇죠. 그럼 로그 x가 얼마지? 2다 되고 아니면 3분의 7이고 3분의 8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 다음 값을. 이게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 로그 x의 값에 의해서 얘 아니면 얘가 완벽하게 정수가 되는 상황이면 안 돼. 알겠어? 얘가 만약에 딱 정수, 즉 소수 부분이 0이면 얘의 소수 부분이 1이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고 얘가 정수다 하더라도 얘가 소수 부분이 0이 돼야 되니까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x가 2면 얘 정수 부분 되잖아요. 얘. 그러니까 요거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로그 x가 만약에 2가 되면 얘가 얘가 2잖아 딱.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두 명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얘 소수 부분이 0인 상태. 그럼 얘 혼자 소수 부분이 1이어야 되는데 소수는 1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다 확인해야 돼. 얘가 혹시 정수되나 얘가 정수되나. 3분의 7은 정수 아니고요. 얘 2가 앞으로 넘어가서 얘가 2가 곱해지는 로그 x랑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도 정수 안 돼.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거고요. 3분의 8도 정수 아니고요. 여기다가도 해봐도 정수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생략되는 거고요. 얘네 둘만 살아남아서 우리가 x값을 구할 때 요 두 개만 취해 주셔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10의 3분의 7제곱이고 또 하나는 10의 3분의 8제곱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값만 인정이 되고 얘는 안 되는 거야. 이 상태. 그래서 그 두 개를 뭐하래? 곱한 값이네. 곱하면 10의 3분의 15니까 10의 5. 그렇죠? 그리고 로그에다 집어넣으면 답이 이제 5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빠지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너희 학교는 또 모르지.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소수 부분의 값이 똑같을 때는 빼서 정수,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는 더해서 정수. 근데 더해서 1이 되는 상황이면 정수인 딱 그 상태는 불가능하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두세요. 근데 결국은 요 식에서 요 식이 있잖아. 여기 보면은 S라는 것도 문자고 뭔지도 모르겠지만 K라는 것도 문자고 로그라는 것도 문자고 I라는 것도 문자인데 이 세 개의 문자, 지금 이렇게 세 개 나오죠.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변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야. 그러니까 이거를 글을 읽으면서 그냥 찾아주면 돼. 누가 변수고. 왜냐면 변수는 이제 어떤 값을 넣어야 되고 너희가. 상수는 그냥 내버려 둬도 상관이 없는 값이거든. 변수 상수 구분. 알겠지? 변수 상수. 읽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요 상수에 문제에서 이제 상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직접 값을 줄 때가 있어. 그럼 그냥 넣으면 되고 그리고 상수가 같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든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래버리면 그냥 상수는 그냥 냅둬요. 알겠죠? 말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냅두고 그냥 풀어주면 돼. 그리고 이게 이제 변수에서 이런 상태인 거야. 문제를 먼저 보여드리면 하나의 변수를 주고 그때 나머지 변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변수를 넣었을 때 결과값이랑 이 변수를 넣었을 때 결과값이 몇 배 차이냐를 물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차가 얼마인지를 물어볼 때도 있고 결국은 그냥 식만 세워서 때려보면 이걸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나눠야 될지가 보이고 계산은 그냥 기본 산수. 절대 어렵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여기 S라는 거를 찾아. 막 찾아보면 여기 써 있잖아. 아, 감각의 세기구나. 이건 감각세기. 감세라고 쓸게요. 감세가 뭔지 보면 안 돼. K는 뭔지 또 봐봐. K 막 읽어봐. 여기 써 있네, 상수. 그러니까 냅둬. 이거는 그냥 상수야. 이건 변하지 않는 상수예요. 그냥 냅두시고요. 그 다음에 I가 있으면 외부 자극의 세기잖아요. 외부 자극.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얘에 들어가면 그때 감각의 세기가 얼마인지가 나오는 뭐 그런 식인가 봐. 관심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읽어보면 얘 주고 얘를 구하든가 얘 주고 얘를 구하든가 얘의 값 두 개 줬을 때 얘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묻거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돼요. 어느 자극의 세기가 600일 때. 아, 자극의 세기가. 이게 자극의 세기잖아. 얘가 600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직접 식에다가 600을 넣으세요. 이렇게. K는 변하지 않으니까 문자로 냅두고. 이때 감각의 세기가 0.7. 아, 이때 감각의 세기 0.7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말이 있어. 이번 뭐라 그랬냐면 그럼 감각의 세기가 0.7이라고 하면 아니다. 잠깐만. 잠깐만. 말을 잘못 읽었다. 어느 자극의 세기가 60일 때 맞잖아. 이 자극의 세기가 60. 이 자극의 세기가 60일 때. 이게 자극의 세기죠. 그러면 K는 그대로 있고 여기다 이번엔 60을 이렇게 넣겠다는 얘기다. 그치? 그때 요 감각의 세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네. 아, 요거를 S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가지고 요걸 구해라 이런 얘기야. 됐죠? 요걸로 요걸 구하라.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게 이 두 개의 값을 잠깐만 어떻게 하면 이게 구해지니? 잠깐만 이 60에 10이니까 이게 잠깐만 이게 구해지나요? K값 그냥 구해서 넣어야 되네? 그냥 노가다구나. 잠깐만 이게 쉽게 구해지는 방법이 있나요? 깜짝 놀랐다. 이게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거 두 개로 K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여기다 넣고 또 요거 계산하세요. 그냥 요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K값 구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네요. 그래서 요거는 로그 60인데 로그 60은 다시죠. 로그 600은 60이 아니라 요거 6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2 플러스 로그 6인 거 다 알잖아. 그치? 요 계산해 보면 여기 2.8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요걸로 왼쪽으로 넘겨 곱하면 상수값을 알 수 있네요. 그쵸? 2.8분의 0.7이니까 이게 4분의 1이지. 계산하시면. 그래서 여기다 이제 4분의 1 K값 넣으시고요. 이렇게 넣고 요 값도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4분의 1 맞지? 오케이.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로그 6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1.8.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1.8이니까 뭐 10분의 18 정도 잡을까요? 약분하시고 5에 9에다가 끝났나? 20분의 9? 50 곱하면 0.45 이상하네.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값이.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일단 잡아두고 누가 변수고 누가 상수인지 안 다음에 주어진 조건 넣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 생각해 보면 어떤 구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를 연습해 보자. 말이 좀 복잡한 이렇게 써놓으세요. 저는 이렇게 써놓고 여기 나는 뭐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써놓거든 이름을. 보통 식을 하나 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안 내니까 두 개를 줍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말을 막 읽다 보면 뭐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은 입사된 음파 에너지 위에 거다. 그리고 투과된 음파 에너지 밑에 거네. 알파배. 그러니까 이게 알파 값이 알파인 거지, 그렇지? 배라는 건 나눈 값이니까. 그래서 10에다가 로그에다가 여기가 알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투관 소지를 TL1, TL1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가 봐요. 이게 성립하는 상황인 거지. 그래놓고 이제 구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식이 하나 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입사되는 음파 에너지가 투과된 음파 에너지 4배일 때 이번엔 식은 여기 10이고 여기 로그고 여기가 4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TL2예요. 뭐 이렇게 일단 써.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어쩌란 얘기구나. 근데 이제 마지막에 준 관계가 나눴잖아. 그러니까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니까 얘를 나누란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2분의 5라는 그 결과는 요거 두 개 나눠서 얻은 건데 10이 그냥 보세요. 식 약분돼요. 약분되고
아 그러면 로그 4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 알파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로그 알파는 왼쪽에 넘겨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산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로그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2분의 1 넘어가면 뭐 그냥 어쨌든 얘가 2가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계산하면. 그리고 넘어가니까 로그 2의 5제곱이죠. 이 로그 알파네. 그래서 알파는 2의 5제곱이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끝나요. 그렇죠? 요 연산, 요거 연산이지 뭐 특별한 게 없잖아. 이렇게만 푸시면 되겠습니다. 볼까? 여기 보면 pH가 2.3인 오렌지 주스의 이온 농도는 자 보세요. pH가 2.3이니까 여기다 2.3을 넣어.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수소 이온 농도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게 오렌지 주스의 수소 이온 농도인 거지, 그렇지? 오렌지 주스의 수소 이온 농도. 이렇게 된대. 물론 이 값을 구할 건 아닙니다. 그냥 냅두세요. 두 번째 식도 한번 보고 하자고. 그 다음에 3.4인 pH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에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요 녀석 상수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포도주스의 수소이온 농도. 포도주스의 수소이온 농도. 이렇게. 물론 이 값을 이제 직접 만들어가지고 얘도 직접 만들어서 뭐 나눠봐도 되겠지만 문제를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포도주스의 수소이온 농도의 잠깐만. 그치? 이게 주어 어디 있어? 아 얘가 주어구나. 오렌지 주스의 수소이온 농도는 그치? 포도주스의 수소이온 농도의 몇 배인가니까 니네 이거 알지? 오렌지 주스의 수소이온 농도가 분자고 포도주스의 수소이온 농도가 모여야 이 말이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 거지. 이건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게 나누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나누기를 하려는 대상이 여기 로그 안에 들어있을 때는 로그랑 로그를 빼야지만 나눠지잖아요. 안에 것끼리. 근데 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할게. 이 자식을 보기 싫으니까 여기다 넘기고 이 자식도 이렇게 넘겨놓고 얘랑 얘를 보면 얘가 분자, 얘가 분모로 가려면 로그를 빼면 안에 것끼리 나눠지는 효과가 있는데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순서를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 여기에 이제 오렌지 주스의 수소이온 농도 이렇게 한글로 쓸게요. 여기 뺍니다. 로그 포도주스의 수소이온 농도 이렇게 빼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실제로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2.3에서 이게 마이너스 3.4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 잘 보시고 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1.1이네, 그렇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그에서 안에 들어가 보면 포도주스의 수소이온 농도 분의 오렌지 주스의 포도주 이렇게.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니까 이거 상용 로그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은 10의 1.1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해서 꺼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로그의 진수 자리에 어떤 변수 두 개를 넣어놓고 나눔값 몇 배인지를 구해라라고 하면 로그끼리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렇죠? 로그끼리 빼면 안에 것끼리 나눠지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19번도 계산하시면 되고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를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킨대요. 그죠? 감소시켜 10년 후 농도가 현재 농도의 3분의 1이 되도록 이 뭔 개소리냐. 그냥 이런 거야. 현재 농도가 뭔가 있는데 안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A라고 가정하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매년 일정한 비율이면 맨날 곱해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몇 배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씩 감소합니까? 이걸 물어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가정해요. 매년 X%씩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일단 이게 이렇게 잡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볼게. 이런 거야. X%씩 감소한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량에서 원래 있던 량에 대한 X%. 근데 X%니까 이게 100분의 X를 곱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A의 X%는 이렇게 100분의 X를 곱한 거고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뺀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이걸 정리해보면 원래 있던 값에다가 1-100분의 X가 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X%를 매년 또니까 또 감소시키면 방금 만들었던 양이 이거거든? 이거 식 잘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무슨 일이지? 분필이 막 촉촉촉촉. 작년에 이렇게 빼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또 뺍니다. 뭘 빼냐면 이 녀석의 X%.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있던 값에 대한 X%. 이거지. 여기서 빼. 그럼 또 어떻게 돼? 또 묶이지.
근데 또 묶이고 나서 모양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묶잖아요. 그럼 묶고 나면은 여기 다 묶여 들어갔으니까 이 자리에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곱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매년 X%씩 뺀다라고 하면 그 매년마다 빼지고 난 결과는 거듭 제곱으로 가는 거야. 이게. 3제곱, 4제곱, 5제곱 이렇게 가요. 알겠죠? 이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니네는 그냥 이거를 마치 공식처럼 그냥 알고 있어야 돼. A에서 매년 X%씩 감소를 하면 계속 이게 그 한 번씩 감소시킬 때마다 계속 누적 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만약에 N년 후라고 하잖아요. 그럼 N번 감소시키면 이렇게 N번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해가 가요? A를 한 번, 그러니까 1년 감소시키면 여기 1이고 2년이 가면 여기가 2고 3년이 가면 여기가 3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바로 뭐냐면 N년 후에, 알겠지? N년 후의 결과값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1년 후, 2년 후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외워두셔요. 외워두시고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잘 봐야 돼.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잡으면 되게 할 게 많아. 나중에 풀다 보면 이게 안에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야. 결국은 이게 얘가 어떤 값일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어떤 값일 거라고. 그러면 얘를 A 곱하기 선생님 R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치환해서 봐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값이 R인 거지. 이렇게 봐도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마지막에 이 R 값을 구했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년 X%씩 요 값에 대해서 해서 그러면 X%씩 감소하면서 변화합니다고, 이거는 매년 R배씩 변화합니다 이거거든. R배 계속 되면서. 근데 만약에 요 R 값이 0.93이야. 만약에 R 값이 0.93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1에서 얼마 뺀 거예요? 0.07 뺀 거지. 그 0.07은 퍼센트로 하면 이게 100분의 7이니까 몇 퍼센트인 거야? 7%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R값이 0.93이 만약에 나오면 그걸 해석할 때 1에서 0.07이 감소한 거니까 7%씩 감소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X로 잡아가지고 계산해서 막 지지고 볶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잡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잡는 거야. 그래 놓고 R값, 즉 몇 배가 그 얼마냐만 체크를 하시면 얘는 결국은 몇 퍼센트씩으로 감소하냐라고 했을 때 7% 감소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R값이 1.4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1보다 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 플러스 0.4거든. 근데 0.4는 100분의 얼마입니까? 40이죠. 이건 40%씩 증가합니다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할 때 내가 만약에 요 값을 직접 X로 잡고자 한다면 그냥 이렇게 잡아서 열심히 계산하시고, 어차피 나는 이 결국 몇 배씩 변화하는 건 거니까 R이라고 일단 잡고 R값을 먼저 구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나중에 퍼센트로 환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응? 노란색 여기 있다. 그래서 이걸 쓰든 너희들 자유인데 이게 편해요. 습관을 다면 이게 훨씬 편합니다. 아, 결국 몇 퍼센트씩 감소가 몇 배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요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걸로. 됐지? 요걸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야. 이게 지금 매년 처음에 이제 A가 있는데 지금 매년 R%씩이니까 그냥 R배가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10번 거듭 제곱이 된 거야. 이렇게 이제 변해 왔어요. 근데 그게 현재 농도의 3분의 1이니까 이게 이제 3분의 1 A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도록 R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워요. 그 다음에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거야. 상용 로그. 그 R의 10제곱이니까 10이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3분의 1이에요. 뭐 이런 거지. 로그 R값이 얼마예요? 30분의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30분의 1. 잠깐만, 30분의 1이지. 아, 오케이. 잠깐만. 아니지. 그치, 잘못됐지? 미쳤나 봐요. 뭘 잘못했어? 우변에 로그를 안 씌웠어요. 요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우변 값은 마이너스 로그 3이거든. 그리고 요 값은, 그러니까 로그 R의 값은 10분의 1에다가 로그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발라주면 요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로그 3의 값을 주거든. 로그 3의 값이 0.48이니까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에다가 0.048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잘 보셔야 돼 이제. 우리는 R값을 구하는 게 목표잖아. 근데 우리는 R값을 아는 게 아니라 로그 R값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안에 있는 값을 알고 싶으면 이걸 다시 로그로 바꿔줘야 되거든. 근데 이걸 다시 로그로 바꿀 때 로그 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로그 값이 있으니까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역추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양인 상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0.952 이렇게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딱 있어요.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 로그 값을 구했는데도 나는 로그 R의 값이 구해진 거지 R 값이 구해진 게 아니니까 이 값으로 역추론을 해서 R 값을 구해야 돼. 이 작업이 좀 많이 까먹는다고. 그럼 이거를 양의 소수 상태로 바꾸셔야 이 양의 소수 값을 로그로 바꿀 수 있게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얼마로 바뀌어? 로그 얼마야? 8.96? 그리고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만 로그 입장에서 보면 10분의 1과 같으니까 얘랑 더해주면 결국은 로그 0.896 이렇게 떨어집니다. 0.896. 그래서 R값이 0.896이에요. R값이 0.896. 해마다 0.896배 되어가면서 변해갑니다. 근데 우리는 몇 %씩 감소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얘를 1 빼기가 얼마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0. 얼마니? 104 이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100분의 1로 하면 몇 %? 이거 계산 잘하세요. 1 마이너스 이거 100분의 1로 깔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10.4잖아. 그치? 10.4. 그러니까 10.4%인 거야. 알겠죠? 10.4%씩 감소하면서 변해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하면 안 돼. 해봐 이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요 비율을 일단 R이라고 잡을 거고요. 마지막에 해석할 때는 해마다 몇 %씩 늘어납니다로 해석을 할 거야. 알겠죠? 갑니다. 이거 지금 처음에 얼마인지 모르니까 처음에 A라고 하고 이게 매년 R배만큼 늘어나는 거야. 30년이 지났대요. 근데 2배 됐대. 이런 거지. 간단해요. 이거 없애고 이제 R값 열심히 구하면 되거든. 그냥 못 구하니까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30의 로그 R이 되고 우변이 로그 2거든. 근데 로그 2의 값은 아니까 30을 넘겨서 나누면 로그 2의 값을 로그 R 값을 구할 수 있죠. 로그 R은 로그 2가 얼마지? 0.30. 30으로 나누면 얼마냐? 0.01이냐? 맞아요? 뭐 이렇게 간단해. 이거야? 그냥 끝났네. 얘가 로그로 바꾸면 그냥 로그 1.30이네. 아, 쉽네요. 그래서 R 값이 그냥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몇 배 됐는지에 대한 관점인 거고, 몇 배라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몇 %씩 증가해 왔느냐는 얘가 1 플러스 0.03이니까 이거를 100분의로 나타내면 뭐 이런 거지. 자, 그러니까 매년 3%씩 증가했습니다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3% 증가.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 이거 퍼센트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집에 가서 뭐 돌려보든지 해. 이해를 안 갈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알겠지? 매년 3%씩 증가한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사용로그 파트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